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독소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술,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등은 몸속에 들어와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독소와 노폐물이 됩니다. 제때 배출되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은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변비, 만성피로, 고지혈증, 당뇨, 알레르기, 심지어 암까지 발병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소화장애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해독을 통해 소화를 잘 시키고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스레 살까지 빠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일 독소를 빼면 만병이 낫는다. 서재걸의 뉴 해독 주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서재걸 박사는 몸속을 깨끗이 비우는 해독의 비법으로 해독 주스를 제안하는데요. 채소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마시는 해독 주스는 저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강 주스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먹었을 때 5%인 흡수율을 삶고 갈아서 90%까지 높인 해독 주스는 항산화 성분, 항염 성분, 식이섬유가 고농축으로 들어있어 대사장애, 소화장애, 위장기능 저하, 대장질환, 염증질환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생리불순, 간기능장애, 콜레스테롤 이상, 변비, 피부질환, 비만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효과를 지닌 해독 주스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4가지 이유. 우리 몸은 태어날 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단지 키가 크고 살이 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사멸되고 150만 개의 세포가 새로 생겨난다. 세포마다 주기의 차이는 있지만 몸의 체세포는 30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부품 교환을 하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새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독성 물질을 만들고 먹는 사람들. 그렇다면 도대체 질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 질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독성 물질을 들 수 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든 공장과 화학물질 때문에 공기와 물이 오염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기와 물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한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거기에 온갖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뿌린다. 그렇게 재배된 곡식과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약물과 항생제가 쌓인다. 그 결과 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증후군, 만성두통, 장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 나도 영양 부족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양 부족 때문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 부족이 웬 말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요즘의 영양 부족은 편중된 외식 문화 때문에 생긴 미세 영양소 부족을 말한다.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영양소가 미세 영양소다. 미세 영양소는 유산균,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부족하지 않아야 몸의 면역력이 온전하게 유지된다. 이런 미세 영양소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다. 항산화제 역시 채소류, 즉 식물에 많이 들어있다. 항산화제는 산화를 막고 방지하는 물질로 체내에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제자리에서만 살아가는 식물은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므로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세 영양소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보다 기름진 고기와 빵, 과자, 국수 등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지방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된다. 이 지방이 넘쳐 혈액으로 흘러가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고지혈증을 일으킨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각 기관에 있는 수분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그리고 수분을 뺏긴 다른 기관이나 장기는 건조해지면서 딱딱한 결석을 이룬다. 결국 관절에는 통증이 생기고 피부도 건조해져서 알레르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전자파의 무차별 공격. 세 번째 이유는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으로 인해 생기는 전자파 때문이다. 전자파는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교란시킨다.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며 간혹 이명현상도 생기게 된다. 예전에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남성이 병원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매일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그 이유를 미용실에서 매일 쓰는 화학 성분의 제품과 드라이기와 같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체내에 쌓여있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과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해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미, 매실액, 해독 주스, 유산균, 효소, 항산화제, 오메가3를 처방했더니 이틀 만에 황금변을 보고 몸이 가벼워졌다. 7일 후에는 피로감이 없어졌고 10일이 지나자 어지럼증이 사라졌다. 14일 이후부터는 일에 집중력도 생겼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를 괴롭히던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다. 우리 몸에 혼란을 주는 것은 전자파 말고도 생활 속에 많이 퍼져 있다.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매니큐어와 아세톤 등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은 코로 들어가면 뇌를 거치지 않고 온몸으로 바로 퍼진다. 그뿐만 아니라 아로마 치료에서도 좋은 향은 몸에 이롭지만 나쁜 향은 변연계에 혼란을 준다. 변연계란 감정을 조절해주는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 부분이 침습을 당하면 감정 조절 장애, 우울함, 화남,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어지럼증, 두통, 면역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물질과 환경을 잘 차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독성 물질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노출된 환경이라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을 습관화해야 한다. 매일 독소를 제거하는 일만 충실히 한다면 건강상의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만병을 부르는 스트레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네 번째 이유는 만병의 주범인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의 적이다. 내과 병원을 찾는 환자 중 5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정도다. 흔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면 우울증, 불면증, 화병 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큰일이 일어나야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스트레스는 놓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풀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몸의 소화와 흡수 기능을 방해하고 해독 기능을 멈추게 해서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면 면역 세포에 이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과 대사장애까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해독이다. 한 여성이 일본으로 회항하던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녀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명은 뇌종양. 곧바로 한국에 와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는 28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거동조차 힘든 그녀는 가족에게만 의지하며 병과 사투를 벌였다. 그 와중에 그녀는 뇌종양뿐만 아니라 변비로도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에 한 번 변을 볼까 말까였다. 그런 그녀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뇌종양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단 변비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그녀는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우리 병원을 찾았다. 나는 변비에 좋은 유산균과 효소,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간 해독 천연 영양소를 처방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세숫대야로 2대야가 넘는 분량의 검은 변을 보게 되었다. 변비가 해결된 그녀는 그 뒤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게 되었고 무감각해졌던 하체도 조금씩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뇌종양 치료에만 급급하여 변비를 하찮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뇌종양 치료가 잘 이루어졌을까? 오히려 변비로 몸속에 독성물질이 쌓여 뇌종양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변비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새까만 변을 태변이라고 한다. 태변은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섭취한 영양분을 쓰고 남은 노폐물이다. 아기의 태변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몸속에도 있다. 바로 숙변이다. 여기서 말하는 숙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주름 속 점막에 미세하게 남아 덮여있는 찌꺼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손으로 세면대를 닦으면 묻어나는 물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는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독소를 생성해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손으로 배를 누르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면서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종양, 무기력함, 면역질환 등이 생긴다. 변비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소 어떤 변을 보는지 또 해독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건강 상태도 180도 달라진다. 그렇기에 모든 치료의 시작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깨끗한 몸을 만들어야 치료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2에서 3톤의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섭취한 많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1등 공신은 유산균이다. 그러나 유산균이 항생제, 카페인, 스테로이드, 피임약, 식품 첨가물, 육류, 과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유산균이 파괴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곧 독성 물질로 변한다. 독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 이상으로 피부질환과 관절염, 두통, 변비,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된다. 즉, 독성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진짜 해독 대 가짜 해독. 진짜 해독이라면 다음에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어야 한다. 구하기 힘든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면, 전문 해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면 그 해독은 그저 몇몇 사람을 위한 사치에 불과하다. 진짜 해독이라면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레시피를 무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레시피는 재료들 간의 충돌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구하기 쉬운 재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재료라 해서 그 조합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해독 주스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지식과 자연 치료에 관한 토대가 필요하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해독 주스지만 아무나 해독 주스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진짜 해독이라면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닌 건강 보조 식품이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해독 주스가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제품이라도 구입해서 섭취하는 편이 낫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여러 상품이 대두되면서 걱정스러운 순간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해독 주스는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사를 촉진해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체중 감량이라는 부분적인 효과만 강조해서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해독 주스가 질병을 고친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을 치료하고 회복될 때 죽을 먹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닭고기 수프를 먹는다. 죽과 수프처럼 부드러운 음식은 위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소화가 쉽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죽처럼 소화되기 쉬운 형태인 해독 주스도 중요한 보조 음식이 될 수 있다. 술과 담배,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단, 과식,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면 이로 인해 몸은 나쁜 물질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독 주스다. 미국의 암센터에서도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없는 암 환자에게 식사 대용으로 삶은 채소 주스를 마시게 한다. 이처럼 해독 주스는 질병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다. 해독 주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항산화 성분, 항염 성분, 식이섬유가 고농축으로 들어있어 대사장애, 위장기능 저하, 대장질환, 염증질환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약의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던 24세의 여성이 있었다. 그 환자에게 유산균과 해독 주스를 권하자 음식을 먹기만 하면 10번 이상 설사를 하던 증상이 없어지고 부종도 줄어들었다며 무척 기뻐했다. 10여 년 이상 고생했던 문제를 해독 주스로 해결한 것이다. 또한 해독 주스는 만성 피로, 생리불순, 간기능 장애, 콜레스테롤 이상, 변비, 손발저림, 비만, 피부질환, 부종, 소화장애, 비염, 아토피, 가려움증, 천식 등에도 효과가 있다. 꾸준히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해오던 건강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해독 주스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건강할 때부터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 염증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미국의 암센터에서는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없는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삶은 채소 주스를 하루에 5잔에서 10잔 먹이기도 한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독 주스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니지만 암 환자가 되기 직전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암세포가 잠재적으로 숨어 있어 활동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면역으로 매일 암세포를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암 환자가 되어 하루에 해독 주스를 10잔씩 마실 것인지 하루에 2-3잔씩 마셔 암 예방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다. 나는 2009년 하버드 의대에서 통합의학과정 연수 중에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에게 해독 주스를 권한 적이 있었다. 그 여의사는 갑상선암 치료 후 모든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유청 단백질 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몸무게가 45kg까지 빠진 상태였다. 나는 그 여의사에게 해독 주스와 유산균 섭취를 권했다. 그로부터 6주 후 다시 보게 된 그녀는 몸무게가 부쩍 늘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했다. 미국의 암학회에서는 하루에 과일은 3번, 채소는 6번 먹을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누가 이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방어할 대안은 전혀 없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소와 과일을 권고 횟수처럼 여러 번 먹을 수 없는 사람은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삶고 갈아서 채소와 과일의 흡수율을 높인 해독 주스 한두 잔을 먹고 나머지 생채소와 생과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으면 된다.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학물질은 항암작용을 한다. 세포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 활성을 중단시키며 암세포의 증식과 암 의존성 효소를 억제한다.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종양의 침습을 막으며 염증을 억제하고 항호르몬 역할을 하여 해독작용을 한다. 또한 해독 주스의 다양한 식물성 화학물질과 섬유질이 장내 유산균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비타민 B군 생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엽산, 비타민 B1, 2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발현을 억제해 암을 예방한다. 그 밖에 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독 주스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혈당을 안정시킨다. 우리 인체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한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다양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 그 예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특히 위험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거나 오래 분비되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헐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 혈당을 조절하면 건강에 유익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자주 분비되면 자율신경계와 면역에 이상을 초래한다. 즉, 졸음,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두통,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난다. 비만 환자를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식욕 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당뇨 환자도 혈당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 혈당 조절 능력 장애라고 표현한다면 치료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 주스는 대사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식물의 다당체에 들어있는 검이라는 성분은 식물이 상처 입을 때, 삶거나 갈았을 때 나오는 것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삶고 갈아서 만드는 해독 주스에는 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 물론 당뇨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해독 주스의 양이나 구성 성분의 비율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하루에 최소 200ml 정도 섭취하여 경과를 지켜보다가 점차 양을 늘리고 성분 비율을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유해균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한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이 감소한다. 또 췌장의 효소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섭취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물이 덩어리로 남아 부패하면서 유해균이 증가한다. 유해균은 변비, 설사, 고지혈증 등을 야기시키며 발암물질을 생성해서
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장의 점막을 약화시킨다. 또한 염증을 야기하거나 면역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해독 주스가 유해균을 줄이고 소장 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여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 백혈구 중 중성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을 중화시키는 면역세포로 염증에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 이런 중성구의 기능에 필요한 생리적 화학물질을 해독 주스가 제공한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춘다. 한 번은 50대 후반의 여성이 병원을 찾아왔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150 이하여야 할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1621이었다. 그 여성은 평소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늘 600을 넘었고 지방간 진단도 받았다고 했다. 상담을 해보니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없으며 목도 아프고 항상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50세 때 폐경이 온 이후로 어깨, 등,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는 우울증까지 겹쳐 항우울제도 먹고 있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힘겨운 시집살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진단받은 상태였다. 우선 해독 주스를 하루에 500ml 섭취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 단계의 치료는 더욱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했기에 유산균, 고농축 항산화제, 천연 호르몬 크림, 현미식당 등을 처방했다. 50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다. 그러자 중성지방 수치가 1621에서 184로 확 떨어졌다. 총 콜레스테롤도 319에서 172로 떨어져 정상 범위 안의 수치를 보여줬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21에서 49로 좋아져 있었다. 유산균과 더불어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노폐물의 체외 배출을 돕는다. 즉, 해독 주스는 고지혈증에 아주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을 유지한다. 탈모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면역, 영양, 감염, 노화 등 무척 다양하다. 그 중에서 호르몬 문제는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트레스도 탈모의 주범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각의 전달 물질인 피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일으키고 탈모가 생기게 만든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증가해도 케라틴이 아주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발이 부실해져 탈모가 증가한다. 얼마 전 폐경이 된 50대 여성이 병원을 찾았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잘 빠진다며 속상해했다. 상담 결과 그 여성은 활성산소 수치가 매우 높고 영양이 불균형한 상태였다. 해독 주스를 하루에 2번, 2개월 동안 꾸준히 마시게 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숱도 많아졌다며 매우 기뻐했다. 머리카락 때문에 우울해했던 이 여성은 해독 주스 덕분에 정신 건강까지 되찾게 된 것이다. 또한 새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10년 이상 염색을 하고 있다는 30대 여성도 해독 주스를 하루에 2번 2개월 동안 먹자 새치가 없어졌다.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항산화 물질은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모의 기본적인 치료에 꼭 필요하다. 그 밖에 해독 주스에 가득한 아미노산, 아연, 구리, 비타민 B, 유산균, 효소 등도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업그레이드 버전
신해독주스 레시피. 해독주스의 완결판이라 부를 수 있는 신해독주스의 재료는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까지 오리지널 해독주스의 재료와 동일하다. 다만 과육 외에 과일 껍질까지 모두 이용하고 사과와 바나나까지 채소와 한꺼번에 삶아서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과와 바나나의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칼륨, 트립토판, 사포닌 등의 성분까지 더해져 오리지널 해독주스보다 영양 성분이 보강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료 4회분, 양배추 100g 4분의 1개, 브로콜리 100g 2분의 1개, 토마토 100g 1개, 당근 100g 2분의 1개, 사과 100g 2분의 1개, 바나나 100g 2분의 1개, 물 800ml. 1회분씩 만들고 싶다면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은 각각 25g씩 넣고 사과와 바나나는 25에서 50g씩 넣는다. 1.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는 깨끗하게 씻은 뒤 모두 껍질째 잘게 썬다. 2. 냄비에 잘게 썬 채소와 과일,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중간 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삶는다. 3. 삶은 채소와 과일은 체에 걸러 식힌다. 걸러낸 채소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한다. 4. 믹서에 식힌 채소와 과일, 채소 삶은 물을 넣고 곱게 간다. 신해독주스, 이런 점이 보강됐다. 알맹이보다 알찬 껍질 속 영양분. 신해독주스는 사과와 바나나를 포함한 모든 재료를 삶아서 만들 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해독주스와 크게 다르다. 사과 껍질을 먹는 사람은 제법 많지만 바나나 껍질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 당혹감을 표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과는 알맹이는 남주고 껍질을 먹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득해 해독주스의 영양 성분을 높여준다. 또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술과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라면 업그레이드 버전의 신해독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 비타민C도 절반이 사과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자리하고 있어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버리면 비타민C의 섭취량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해독주스를 만들 때 사과를 껍질째 사용하면 열을 가했을 때 파괴되는 비타민C를 보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나나 껍질도 버릴 게 없다. 바나나 껍질에는 섬유소와 칼륨,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이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낮의 호르몬,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밤의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나나 껍질 속에 함유된 섬유소와 칼륨은 몸속에 정체되어 있는 염분과 수분을 배출해 붓기를 제거해준다. 따라서 찌개나 라면같이 짠 음식을 먹은 뒤 바나나를 후식으로 먹으면 좋다. 바나나 껍질에는 사포닌과 도파민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인삼, 더덕, 도라지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은 기관지와 폐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관장하는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다. 신해독 주스에서 보강된 영양 성분. 폴리페놀, 혈관 속 노폐물 배출, 비타민 C, 삶는 동안 파괴되는 비타민 C 보충, 섬유소, 장내 대사작용 촉진, 칼륨, 과도한 염분과 수분 배출, 붓기 제거,
트립토판,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증진, 사포닌, 기관지와 폐 건강 증진, 도파민, 미세 근육의 움직임 관장, 신해독 주스가 필요한 순간, 오리지널 해독 주스와 신해독 주스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신의 입에 맞고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꾸준히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해독 주스를 먹느냐 안 먹느냐이기 때문이다. 다만 레시피 특성상 신해독 주스가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해독 주스를 만들어 섭취해보자. 전날 밤 과음으로 숙취가 심한 날, 밤에 라면이나 찌개 등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얼굴이 푸석하고 부은 날, 생각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오는 밤, 감기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는 날, 담배를 유난히 많이 피운 날, 집중력과 의욕이 떨어져 무기력한 날. 해독 주스 디테일 가이드. 영상으로 보거나 글로 읽으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만들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해독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알고 만들어야 제대로 만든다. 해독 주스의 핵심은 6가지 채소와 과일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중요한 만큼 재료를 고르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선 양배추를 구입할 때는 겉잎은 짙은 녹색이며 윗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봉긋한 것을 고른다. 브로콜리는 색이 짙고 중간이 볼록하며 봉우리는 단단한 것이 좋다. 당근은 진한 광택을 띠고 색이 일정하며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 토마토는 꼭지가 초록색을 띠며 오그라들지 않고 붉은 빛깔이 선명한 게 신선하다. 사과는 껍질에 탄력이 있고 속이 단단하여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고, 바나나는 껍질이 물러진 데가 없고 갈색 반점이 한두 개 있는 것을 고른다. 해독 주스는 매일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귀찮다면 3, 4일 동안 먹을 양을 한꺼번에 삶아 냉장 보관하면서 믹서에 갈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 더 안전하고 오래 보존하고 싶을 경우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한 스푼 넣는다. 하루에 2번 200ml씩 마신다. 해독 주스는 한 번 먹을 때 200ml 기준으로 하루에 2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스트레스, 술, 담배, 기름진 음식 등 유해 환경에 크게 노출되었다면 섭취량을 2~3배로 늘려 보상작용을 해줘야 한다. 만약 치료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양을 섭취하길 권한다. 시간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해독 주스는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러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결국 마셨냐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독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해독 주스의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등을 먹은 날에는 해독 주스를 마셔 해독해야 한다. 매일매일 몸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은 그날그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비법이다. 기호에 따라 편하게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해독 주스의 기본은 6가지 재료를 모두 같은 비율로 갈아서 먹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날은 한두 가지 재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독 주스를 포기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한두 가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나머지 재료라도 삶고 갈아서 마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재료의 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독 주스를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것이다. 너무 걸쭉해서 먹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렇다고 즙만 내려서 마시면 해독 주스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해독 주스는 건더기를 쪼개서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고 갈아서 건더기를 먹는 것이 좋다. 기호에 따라서는 다른 재료를 첨가하거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우유를 넣어도 좋고 목 넘김을 좋게 하기 위해 요구르트를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과일 식초나 매실액을 한두 방울 넣어서 마시면 단맛이 생겨 먹기가 더 수월해진다. 냉장 보관이 기본, 마실 때는 따뜻하게. 해독 주스는 만든 당일에 다 마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채소를 삶아서 냉장 보관할 경우 3에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냉장 보관을 오래 하면 일부 파괴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해독 주스로 얻고자 하는 대사 능력의 향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서 1회 먹을 양만큼 얼리면 되는데 10에서 15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흡수율이 높은 해독 주스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에서 정체되어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독 주스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탕으로 천천히 데우는 것인데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된다. 믹서에 간 해독 주스는 24시간 내에 마시면 괜찮다. 해독 주스가 독소와 살을 동시에 빼준다. 해독 주스를 마시다 보면 살이 빠진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독 주스가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다.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져 자연스레 체중이 줄어든다. 그저 내보내야 할 것을 내보냈을 뿐인데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가벼워진 것이다.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6가지 채소와 과일은 모두 섬유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섬유소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의 세력을 키워준다. 또한 몸속에 숙변이 쌓일 틈을 안 준다. 몸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만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는 깔끔하게 걷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몸속에는 건강한 에너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뱃속에 가스가 차는 일도 없고 살이 찔 일도 없다. 오히려 살이 쪄도 걱정하지 마라. 해독 주스를 마신 후 소화가 잘 되고 설사도 없어졌는데 체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람이 가끔 있다. 하지만 해독 주스 한 잔의 열량은 71kcal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독 주스로 인해 체중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대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해독 주스는 채소와 과일의 흡수율을 높여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촉촉해지고 광택이 돌기 시작하며 또 어떤 사람은 변비에서 해방되기도 한다. 피로가 싹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어트의 신호탄이 된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식도, 위, 장 근육의 운동성이 떨어져 대사가 둔화된 사람은 처음에 해독 주스를 마시면 오히려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체세포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둔감하고 대사가 느린 사람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데는 세포의 변화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건 역시 개인마다 대사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체중이 늘어나 걱정된다면 해독 주스를 한 잔으로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고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 된다. 요요 현상 없는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해독 주스를 다이어트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밥을 전혀 먹지 않고 해독 주스만 마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단기간의 다이어트를 위해 해독 주스를 끼니 대용으로 활용한다면 절대 3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식단에 추가로 해독 주스를 병행해도 어느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게 먼저다.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현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나 불포화 지방산 등 다른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고 해독 주스만 장기간 마신다면 나중에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다. 소량이라도 기본 영양소는 보충하면서 해독 주스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해독 주스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 감량 속도는 느려도 반드시 체중은 줄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빠진 살은 다시 찌지 않는다. 해독 주스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며칠 만에 바로 체중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지만 개인의 대사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 3개월이 지난 뒤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2달 내내 체중의 변화가 전혀 없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2kg이 감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독 주스로 꾸준히 세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세포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체중이 감소한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